석 달 동안 정부가 대대적으로 진행을 했던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중간 결과가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의 핵심이었던 LH 직원의 신병 처리는 단 2명에 그친 거죠. 나무에 미리 물을 준다고 해서 더 자라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내일에 대한 걱정은 오늘을 잃을 뿐이죠. 오늘 주어진 시간과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밝은 내일을 위한 최선이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출근길에 듣는 부동산 꿀무늬 뉴스 부잉부잉 양정입니다. 오늘도 지난 한 주간의 부동산 이슈 뉴스들을 챙겨보고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서울 중소형 아파트 10억 코앞 2년간 40% 껑충이라는 뉴스입니다. 지난달 서울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9억 9,585만 원으로 2년 전과 견져 3억 85만 원이나 오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기간 상승률이 무려 43.3%에 달해서 매우 가파르게 오른 셈인데요. 중소형 평형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부터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제곱미터 사이 규모로 4인 이하 가구 선호도가 높지만 집값 상승률이 가장 높아서 서민 주거 부담이 대래 커졌다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평형별로는 중소형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요. 다음으로 소형, 중형, 중대형, 대형의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남권 중소형 아파트 값은 2018년 8월 8억 원을 넘긴 뒤에 1년 5개월 만인 지난해 1월에 9억 원을 돌파를 했고요. 이후 7개월 만에 10억 원, 그 뒤로 5개월 만에는 11억 원을 넘겼습니다. 1억 원씩 뛰는 기간이 1년 5개월에서 7개월, 5개월로 단축이 되고 있다는 거죠. 최근 1년간 2억 원을 넘게 올랐고 2년간은 3억 3천만 원이 뛰었습니다. 강북권 중소형 아파트 값은 1년간 28.4%, 2년간에는 47%가 올라서 강남권보다도 오히려 오름폭이 컸는데요. 2019년 8월 평균 6억 원대에 진입한 뒤에 11개월 후에는 7억 원을 넘어섰고요. 이후 6개월 만에 8억 원을 넘겼습니다. 강북권도 마찬가지로 집값이 1억 원씩 뛰는 기간이 11개월, 6개월로 단축이 된 거죠. 경기도 중소형 평균 아파트 값도 5억 원을 돌파를 해서 주거 불안이 더욱 심각해지는 모양새입니다. 경기도 중소형 평균 아파트 값은 5억 521만 원으로 전달보다도 893만 원이 오르면서 처음으로 5억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최근 1년간 1억 2,410만 원, 2년간에는 1억 5,834만 원이 오르면서 상승률이 각각 32.6%, 45.6%에 달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이달부터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이 크게 높아졌는데도 집값이 다시 들썩거리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시장에 나올 매물은 이달 전에 모두 나왔다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상승폭이 커지고 있는데요. 한국부동산원은 5월 3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은 전주 대비 0.11%로 올랐다고 집계가 됐습니다. 직전주에 비해서 상승률이 0.01포인트 높아졌습니다. 패닉바잉 바람이 불었던 지난해 7월 첫째 주 이후 47주, 약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인데요.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노원구로 0.22%가 올랐습니다. 상계동, 월계동 등 재건축 단지 위주로 많이 올랐습니다.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 직전인 4월 첫째 주 상승률 0.09%와 비교를 해서 상승폭이 대폭 커진 거죠. 같은 기간 강남구는 0.08%에서 0.16, 서초구는 0.08에서 0.18, 송파구는 0.10에서 0.19% 등 강남 3구도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 14단지 전용 면적 90제곱미터는 지난달 11일 9억 8,500만 원의 손바뀜에서 처음으로 9억 원 선을 넘겼습니다. 강남구 개포동 경남아파트 전용 123제곱미터는 지난달 7일 32억 원의 손바뀜에서 올해 초 대비 5억 원을 넘게 올랐습니다. 세액 부담이 크게 높아졌지만 멈칫했던 부동산 시장은 오히려 다시 불안해지고 있는 거죠.
매물이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으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자 집값도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서초동 재건축 이주가 시작된 것이 불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된 건데요. 전세값 상승세도 심상치 않습니다. 이번 주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서초구는 0.26%가 올랐는데 전세 매물이 씨가 말랐습니다. 반포동 반포 센트럴자이는 총 757가구 중에서 전세 매물로 나온 매물은 제로인 상태입니다. 이 단지 외에도 강남에서는 월세가 대세이고 전세 매물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귀해지고 있습니다. 가격도 많이 올라서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제곱미터 전세값은 25억 원으로 치솟았네요. 세 번째 뉴스입니다. 34명 구속인데 민변 최초 폭력 LH 직원은 4개월째 제로라는 뉴스입니다. 석 달 동안 대대적으로 수사한 LH 땅 투기 사건과 관련된 중간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2,800여 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3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착수의 계기가 된 LH의 경우 전 현직 직원 77명, 친인척 지인 74명 등 151명을 적발을 해서 4명을 구속을 하고 126명에 대해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구속된 LH 직원 2명 가운데 1명은 상기 신도시가 아닌 전북 완주 삼봉지구 인근 지역에 땅을 사들인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광명시흥 상기신도시에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일명 강사장으로 불리는 핵심 직원의 존재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광명시 옥길동과 시흥시 무진내동에서 22억 5천만 원에 사들인 4개 필지는 현재 38억 원으로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수사 착수 2달 만인 지난달 17일 강 사장으로 불린 LH 직원 등 2명에 대해 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보안수사 요구로 지난 28일 영장을 재신청을 해 검찰이 기록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나머지 13명에 대해서는 신병 처리에 대한 가닥이 잡히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석 달 동안 정부가 대대적으로 진행을 했던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중간 결과가 상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의 핵심이었던 LH 직원의 신병 처리는 단 2명에 그친 거죠. 네 번째 뉴스는 상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인천 계양 밑그림 나왔다라는 뉴스입니다. 상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인천 계양의 구체적인 밑그림이 나왔는데요. 상기 신도시로는 처음으로 지구 계획을 승인을 받은 인천 계양 신도시 2023년 본 청약 후 2025년에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총 면적 333만 제곱미터의 인천 계양 신도시에는 인구 3만 9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약 1만 7천 가구의 주택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전체 주택 중 35%인 6,066가구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나오고 공공분양주택은 2,815가구 중에 1,050가구가 다음 달 사전 청약으로 풀리게 됩니다. 여의도 공원 약 4배의 규모의 공원, 녹지와 판교 테크노밸리 약 1.7배의 규모의 일자리 공간이 조성이 됩니다. SBRT 등 교통 결절점에 위치한 중심 거점 지역은 주거, 상업, 자족시설과 녹지가 어우러진 복합단지를 조성을 해서 신도시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남양주, 왕수, 한양, 교산 등 나머지 상기 신도시 사전 청약도 본격화됩니다. 3만여 가구를 조기에 풀어서 무주택자의 청약 대기 수요를 해소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인천 계양과 한양 교산의 토지 보상률은 각각 60%, 84%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상기 신도시의 협의에 난항을 겪으며 본격적인 보상 절차에 착수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기 신도시 공급이 차질 없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토지 보상과 관련된 주민과의 원만한 협의가 필수이겠죠. 마지막 뉴스는 여당 서리금 부동산 공급 대책 또 내놓나라는 추가적인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출범 당시 8대2의 수준이었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맞추기 위해서 지방 소비세율을 7%포인트 인상할 계획입니다.
세금 자체를 더 걷는 게 아니라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정 부분을 지방세로 전환을 해서 지방 재정을 확충한다라는 것인데요. 10%포인트를 지난해 부가가치세에 세수를 적용을 하면 6조 가량이 국고에서 지방정부 재원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2일 당내 재정분권특별위원회 전체 회의를 참석을 해서 지방 소비세율 7%포인트 추가 인상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과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집값의 10%만 있으면 최초 분양 가격으로 언제든지 집을 살 수 있는 누구나 집 프로젝트로 2만 가구 이상을 시범 공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누구나 집은 기존 분양 전환형 임대주택에 비해서 입주민의 권한을 대폭 강화를 해서 임대료와 이자 부담을 낮추고 집값 상승분에 대해서는 상당량을 가져갈 수 있도록 설계한 모델입니다. 민주당은 누구나 집을 포함을 해서 이달 중으로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누구나 집 프로젝트 역시 시범사업으로 2만 가구로 우선 추진을 하지만 향후 안착되면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할 수 있는 용지를 끌어모아 확대한다라는 방침입니다. 또 송 대표는 지난달 27일 부동산 특위가 발표한 부동산 종합대책이 감세 정책으로 비치는 것을 의식을 해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엄격히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 부동산 특위 대책에서는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장기 보유 특별공제 축소와 같은 강력한 양도세 증세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다만 1가구 1주택에 대한 세금 감면은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작은 일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물경소사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잇따른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주택시장이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주택시장에 싸늘하게 식은 민심을 잡기 위해서 부동산 정책들이 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남 민심을 더 부추기지는 않을까요? 오늘도 당신의 집을 응원합니다. 부잉부잉 양지영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